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사실상 1958년까지 대만에는 약 2만 명의 미군과 핵무기까지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방위조약까지 체결하고 있었고 1969년 만주 우스리강 유역에서 발생했던 중국과 러시아 국경 분쟁은 미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은 중국을 소련에 대항하는 동맹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점차 대만을 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1974년까지 미국은 대만에 있던 모든 핵무기를 철수하게 되었고 1979년에는 미군 병력과 장비까지 모두 철수했습니다. 1980년에는 대만과의 상호 방위조약까지 철회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의 대만에 대한 공식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지정학적 야욕도 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 중국의 군사비는 겨우 143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연간 2930억 달러까지 미국의 3분의 1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전투함과 잠수함을 포함해서 약 350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의 해군 함정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성장으로 인해서 미국은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군사력을 축소하고 그 대신에 동아시아, 특히 대만 주변을 집중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중국 침공으로부터 방어할 것이라는 의진을 4번이나 분명히 했고 중국 고위 관리들도 대만 방문 빈도가 점차 증가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이라는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제1열도선은 쿠릴 제도부터 말레이시아 반도까지 이어지는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틀 안에서 신냉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결이 향후 수십 년간 이내 대재앙적인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1열도선의 전략적 중요성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고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봉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열도선의 시작은 한국입니다. 약 2만 2천 명의 미군 병력과 수십 대의 F-16 전투기 그리고 미 핵항공모함까지 주둔하고 있습니다. 1992년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료로 인해서 한국에서 핵무기가 철수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전략 핵 배치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 역시 제1열도선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는 약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은 일본의 본토가 아니라 오키나와 섬 부근들입니다. 오키나와는 류쿠 제도 일대를 군사지역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포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약 400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 기지로 사용되고 있고 약 2만 6천 명의 미 공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폭격기, 헬기, 정찰기 그리고 신형 F-35 전투기까지 배치되어 있는 중요한 군사 기지입니다. 2022년 일본의 국방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최대의 적으로 꼽고 있고 2024년에는 530억 달러의 국방비까지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비는 프랑스 국방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본은 제1열도선에 위치하고 있는 오키나와에서 요나구니까지 이어지는 남부 류쿠 열도에 자위대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함, 대공 미사일 기지를 2개로 확대해서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제1열도선의 남쪽은 필리핀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필리핀에 클라크 공군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1991년 미소 냉전 종료와 함께 발생했던 피나투보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미군 기지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1992년에 미군은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영내 섬들에 대해서 강제로 군사기지를 설치하는가 하면 필리핀 어선을 통제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과 미국은 다시 동맹을 강화하게 되었고 2014년에는 오바마 정부와 필리핀이 미군 기지 주둔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5개의 미군 기지가 필리핀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루손섬 북부에는 2개의 미군 기지가 있고 대만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 미군 기지가 있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한국, 중앙에는 일본, 남쪽에는 필리핀, 이렇게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1열도선의 작전 개념입니다. 또 제2열도선이라고 불리우는 후방 방어선은 미국의 마리아나 제도, 그리고 괌, 호주까지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후방 방어선입니다. 괌은 약 8,000명의 미군과 대규모 전투기, 폭격기, 미사일, 그리고 최고의 5척의 핵 잠수함까지 배치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군사기지입니다. 한국에서 불과 4-5시간 거리에 있는 군사기지입니다. 동아시아 일대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군사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하와이의 펄 하버가 후방기지로 사용되고 있고 미국 태평양 함대 본부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오커스라는 이름으로 호주, 영국, 미국이 전례 없는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게 핵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1958년 영국 이외에 어떤 나라에도 지금까지 핵잠 기술을 공유한 적이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호주에게 핵잠 기술을 주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결정으로 볼 때 미국이 중국과 군사력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를 통해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핵 잠수함 기지를 2곳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도 DF-21 등평 미사일은 1770km, 등평 26 DF-26 미사일은 400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에 중국은 타이페이에 최대한 11킬로톤의 미사일을 집중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1차 열도선에 있는 한국, 일본, 필리핀 역시 유사한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완벽한 군사 전략을 2중 3중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을 중심으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역할을 하는 섬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 해병대는 일본의 오키나와 류쿠 제도와 필리핀 북부 루손 주변 섬들에게 빠르게 배치되어서 대만을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은 핵무기를 공중, 육상, 해상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의 공격 수단이 파괴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응수할 수 있는 완벽한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핵자산을 배치할 협상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해안선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고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과 석유, 가스, 식량 등의 수급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은 핵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주변에 핵을 가지고 있는 6개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핵 전략은 극도로 제한받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는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사실상 언제든지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현재 미국과 핵 배치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이처럼 중국 주변에는 사방팔방으로 핵무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가 불안정해질 경우 중국 안보는 심각한 취약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포위하고 있고 특히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에는 중국을 겹겹 봉쇄하고 있고 또한 중국 주변국 6개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적으로 겹겹이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수덕덕명님, 안전불조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